행복한 전도의 삶TV 열혈청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첫 좌절과 실패 속에서 저를 일으켜준 고마운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의 TV.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해서 꼴찌였던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수학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체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과 체육만 미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체육 중에서도 달리기와 축구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내내 우리 반 대표 계주 선수로 제가 뽑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9반이었던 저는 우리 반 대표 계주 선수이자 4, 5, 6학년 홀수반 계주 선수이자 마지막 바퀴를 뛰는 주자였습니다. 계주가 운동회의 꽃이자 점수가 가장 많이 걸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주자라는 임무가 떨리기는 했지만 뿌듯했고 자신감도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6학년 10반 마지막 주자인 친구보다 제가 더 빨랐기 때문에 별 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주를 하기 전까지 모든 종목의 점수를 더한 결과 짝수반인 백군이 홀수반인 천군보다 100점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주에서 천군이 이기면 무승부가 되고 백군이 이기면 백군이 운동회의 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형과 선생님이 지켜보는 운동회에서 저는 꼭 마지막 결승전 테이프를 제가 먼저 들어가서 멋지게 끊고 싶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뛰었던 여학생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반 여학생이 10반 여학생보다 1m 정도 앞서서 제게 바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바통을 받아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코너를 돌 때 10반 남학생에게 역전을 당하고 말았고 제가 다시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반 남학생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안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춤추며 그 친구를 행가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초라하게 가쁜 숨을 허걱거리며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 집에 가서 그때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영웅이 된 친구와 주저앉기 일보 직전인 제가 사진에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학창시절 맛보았던 가장 큰 실패와 절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옆반 친구는 환희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순간에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일시 정지가 되어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나 혼자라는 생각과 이제 나는 어쩌면 좋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큰 좌절을 맛보고 힘들어하던 순간에 한 친구가 제 곁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호야, 잘 달렸다. 니 진짜 잘 달리더라. 잘했다, 병호야. 정말 고마웠습니다. 운동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학년별로 줄을 서는 순간에도 그 친구가 제 옆에 있어 주었고 집에 갈 때도 제가 정말 힘든 것을 알고 우리 집까지 같이 가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계주에서 나 때문에 져서 힘이 빠졌어요. 친구랑 목욕탕 갔다 올게요 하고는 둘이서 집 근처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있는 사람은 저와 친구 둘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운동회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계주 어떻게 된 거였지? 그제야 친구는 차분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바통 받을 때는 병원 너가 2, 3m까지 더 앞서갔어. 근데
코너 돌 때 너가 미끄러지듯이 코너 밖으로 크게 돌았고 10반 그 애는 코너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작게 돌았어. 그때 역전되더니 끝까지 가더라고. 잘했어 병호야. 오늘 너가 실수한 거고 평소에 너가 훨씬 더 잘 달리는 거 우리 학년 애들은 다 아는데 뭘.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방 안에 10분 이상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크고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자책도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제 옆에는 고마운 친구가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심연수입니다. 연수가 만약 제 옆에 있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수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목욕탕에 다녀온 이후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힘든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100마디의 말보다 그냥 같이 옆에 묵묵히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서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병호가 그때 역전당하지 않았다면 운동회 때 천골이 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그 뒤 일주일 동안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도 제 옆에는 그 친구가 든든하게 같이 있어 주었고 목욕탕에서 그래 다음 기회에 진짜 잘해야지 하고 굳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를 더 겸손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귀중한 보약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스승의 날에 특별 행사로 반별 계주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 반의 대표 4명씩 뛰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뛰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까지 뛰고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제가 준비선에 섰습니다. 늘 계주 마지막 주자를 맡은 저였지만 긴장되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앞에 주자가 2등과 멀리 떨어져서 1등으로 내게 바통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 솔직한 심정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주자가 4등으로 제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결선에 오른 팀이 5개 팀이었습니다. 제 뒤로 한 명밖에 없었고 앞에는 3명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앞선 3명을 따라잡아야 했기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바통을 받을 때 달려가면서 받으면 그냥 정지해서 받을 때보다 3, 4m 더 앞서 달릴 수 있습니다. 정지해서 바통을 받고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던 3등 주자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2등 주자는 첫 번째 코너를 돌 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 뼈 아프게 역전당했던 경험이 있는 저는 선에 바짝 붙어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제 직선 코스에서 앞서 있는 한 명의 주자만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를 외치며 달리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 1등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멋지게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되었습니다. 6학년 때 10반 친구에게 그랬듯이 모든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반 담임선생님도 직접 오셔서 정말 잘했다고 꽉 껴안으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를 들고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늘 위로 솟구칠 때는 파란 하늘이 정말 달콤해 보였습니다. 무지무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가래를 받으며 행복에 젖어 있던 순간 제게 역전당한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공도 같이 쳤던 친구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역전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주위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가래를 3번 연거푸 받고 곧장 내려와서는 그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래 1등 주였던 아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같은 반 친한 친구였습니다. 더더욱 신경이 쓰여서 그 친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같이 스탠드에 앉아서 축 처진 어깨와 상기된 얼굴로
축구화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복잡한 심경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다가가니 들리는 소리가 원망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왜 좀 더 빨리 뛰지 못했냐? 너만 좀 더 빠르게 달렸으면 1등으로 들어오는 건데. 진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들리도록 야! 하고 소리치고는 찌푸린 얼굴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자야 제가 온 것을 알고 다들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달리 해줄 말이 없었기에 괜찮아? 하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아니야, 병원호가 잘 달려서 그런 건데 뭐 내가 못 달린 거고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미안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수 없었기에 친구 어깨를 툭 한번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학년 운동회 때 마지막 개주에서 내가 역전당했던 게 기억나네? 그러면서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도 그때가 기억났던지 아 그때? 라고 말하며 제게 씩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둘이서 같이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슴 아팠던 기억과 중학교 2학년 때 화나했던 기억 둘 다 정말로 감사한 사건이었고 저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준 고마운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6학년 때 실패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힘든 순간 옆에 있어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순간 옆에 아무 말 없이 있어줘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6학년 때 이긴당하는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저는 저만 잘나서 이겼다고 교만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만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실패를 잘 돌이켜보고 성찰하면 개선할 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실패를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표로 한 것을 이루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꼭 해줍니다. 아프지만 잘 돌이켜보라고 말입니다. 제 경험을 말해주면서 아픈 만큼 잘 성찰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 바로 내가 저 옆에 있어줘야 하는 순간이구나. 그때는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가장 먼저 그와 옆에 아무 말 없이 있어줍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 때 함께 해준 제가 고마운지 금방 마음의 문을 엽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도 나누어 줄 수 있기에 아이들이 더더욱 좋아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주절주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해 준답시고 잘못 말해버리면 상처만 더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별말 없이 있어줍니다. 6학년 때 고마웠던 그 친구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제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진 아이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연단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항상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제게 아픔과 함께 위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 겸손하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